네, 국민의힘 대표 경선 2차 TV 토론회가 열렸죠. 후보들 간의 거친 네거티브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에 맞서 출사표를 낸 김두관 후보가 젠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야 전당대회 이슈와 국회 상황 다룹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슈 태그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예, 오늘 저녁에 치러졌던 네 후보 간의 TV 토론이었습니다. 오늘 2차 토론이었고 저희가 지금 해시태그를 네거티브전 격화라고 달았습니다. 뭐 두 분께서도 토론 보셨을 거고 특히 또 선관위에서 네. 계시니까 직접 좀 보셨을 텐데 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참관을 위해서 예.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직관을 가까이서 했는데요. 그 그러셨군요. 후보들 간에 부딪히는 정도가 1차전 때보다 오히려 더 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앵커가 중간에 개입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특히 원 후보와 한 후보가 말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니까 개입을 하기도 했고 또 특히 모든 후보들의 그 주도권 토론에 있어서 질문이 한 후보에게 집중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에 한 후보가 성과가 무엇이냐, 네. 왜 이 대표를 구속시키지 못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판사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은 이번에 이제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이제 물었고요. 또 원희룡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한창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비례대표에 있어서의 사적 공천 논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해가면서 묻자 한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 이름을 그냥 오픈하시라라고 네, 그렇죠. 맞대응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윤상현 후보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뭐 가슴 아프다 이런 식으로 유감을 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유감 표명할 뜻이 없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미안한 마음을 늘 갖고 있다라는 식의 답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어떤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를 대보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문이 없고 나중에 당무감찰로 대신하자라는 원 후보가 이제 대답을 하니까 한 후보가 그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의 경우에는 거짓말이라도 녹취라도 틀었는데 그것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뇌피셜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주 강대강 대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쭉 오늘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뭐 직접 스튜디오에서 보셨다고 하니까 현장 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스튜디오에서 못 봤지만 언론을 통해서 계속 봤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전반전까지는 봤어요. 전반전까지는 봤는데 마찬가지로 나경원 의원이 처음에는 좀 날카롭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동훈 전 장 후보 보면서 아니 법무부 장관 하면서 한 게 뭐 있냐. 피의사실 공표하고 그렇게까지 국회에서 떠들더니 결국에는 구속영장 기각되고 총선 패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비판이 좀 뼈아팠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원희룡 후보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개항을 왜 출마했어요? 되지도 않을 건데 차라리 몸집 키우려고 하지 말고 서울의 수도권에 어디 나가서 그냥 한 석이라도 더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원희룡 의원이 뜬금없이 개항을 간 건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뼈아팠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천 논란이라든가 뭐 비례대표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하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증거를 대라가니까 못 대면서 계속해서 몰아가니까 그러면서 사퇴할 거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내가 공개하면 사퇴할 거냐 그랬더니 한동훈 위원장 성격 잘 아시잖아요. 사퇴하겠다고 받아버리니까 정작 본인은 사퇴한다고 책을 못 걸었기 때문에 오히려 원희룡 후보가 좀 멋쓰게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잖아요. 좀 정부를 어떻게 운영해 가겠다, 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도 좀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너무 급상승하다 보니까 그냥 한동훈 후보 잡기에만 좀 올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른바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이건 마타도어다,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일축을 하니까 그 근거가 있다면서 추가로 텔레그램 텍스트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자, 장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연일 관련 내용을 폭로하는 배경에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장해찬 그러니까 지난 그 총선에서의 후보였죠. 경선에서 예. 통과해서 공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 SNS 설화로 인해서 공천 그렇죠. 취소가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구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특히 지금 원 후보가 자타가 보기에 친윤 후보들이 이제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해찬 후보 입장에서 장해찬 전 그 후보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지금 현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 뭔가 공세적인 위치를 좀 점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와 같은 좀 근거가 박약한 어떤 마타도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뭔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도 본인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라는 점, 댓글팀에 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는 입장도 또 분명히 밝혔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23일 혹은 늦어도 28일이면은 이제 이 선거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모두가 한 팀이 돼서 가야 하는데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그 제살 깎아먹기처럼 보이기가 쉬울 것이고 이후에 자중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당의 구성원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폭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폭로를 좀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폭로한 텍스트를 보니까 불법적인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같이 했다라고 하니까 그럼 본인이 공범이라고 하는 건데 좀 문제가 될 법한 그런 것들을 좀 오히려 공개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나무당 일에 왜 자꾸 끼어드는지 모르겠고요. 나무당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용산과 좀 교감이 있는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와 교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 전당대회에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이런 논란들이 논란이 아니라 사실이다라고 국민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한테도 안 좋고 오히려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만 높여주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이 토론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자면 아까 좀 얘기해 주셨지만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면 사퇴하라 그런 공방도 좀 오갔었잖아요. 네. 선관위 계시고 선관위에서 입장 낸 것은 마타도어 확대 재생산되면 제재한다라고 이야기 냈던데 어떤 입장 좀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차 TV 토론, 오늘 또 2차 TV 토론, 예. 그리고 각 지역에서 합동 연설회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물론 열띤 경쟁을 펼치는 것은 좋습니다. 선의의 예. 경쟁이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지나치게 상대방을 비방하게 되면은 전당대회를 여는 본래의 취지가 이제 무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선관위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좀 경고성 여러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과열 양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선관위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이 지속되면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종의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방책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여당 전당대회 국면에 접어들고 가장 언론에 좀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 단연 문자 익심 논란일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는 사실 김 여사한테 받은 문자가 사과하겠다는 의사보다는 사과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한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진중권 교수 역시도 김건희 여사와 본인이 통화한 내용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반면 김성애 전 대통령실의 종교 다문화 비서관 전 의원이죠.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면 진중권은 확실히 이게 난독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동훈의 주장은 거짓이고 비대위에서 당시에 잘 논의했으면 사과를 했을 거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글을 올린 배경이라든지 주장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고 참모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그 대통령실 편에 서서 이와 같은 해석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사과 논란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지난 1월 21일에 그 사퇴 요구를 받았다. 비대위원장의 예. 사퇴 요구를 받아서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22일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밝혔을 당시에만 해도 그러면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지 좀 의아한 측면이 있었고 의문부호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 이제 추후에 와서 이와 같은 문자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연 그 대통령실에서의 사과의 진정성 여부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 여사가 진정성 있게 수차례에 걸쳐서 문자를 보냈다고 하면서도 또 동일한 날짜에 다른 친윤계 인사들과는 또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그 글을 공유한 뭐 이런 사실들도 알려졌고 또 결국에 그 사과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당 비대위의 어떤 협조나 그런 요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결정의 주체는 역시 본인이거나 혹은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의 정무 라인이 되었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전 참모가 본인의 의견 또 해석을 이렇게 내놓는 것이 결국 당과 대통령실에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익심 논란에 대해서 뭐 한동훈 후보의 의견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김성애 전 비서관의 의견도 있고 사실 여당 안에서 이제 뭐 총선 백서, 총선이 지금 3개월 이상 지났지만 그거 발간한다고 했을 때도 이거 들어가냐 마냐 갖고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상대당이긴 하지만 익심 논란 좀 어떻게 종결될 거라고 보세요? 뭐 이미 종결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예, 뭐 저는 김건희 여사의 참패라고 생각되고요. 원희룡 의원과 원희룡 후보와 그 팀의 큰 실책이다. 이 선거판이 문자 하나로 끝나버렸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원희룡 후보가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고의 패배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의 책임론을 띄우기 위한 것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식적으로는 사과를 요구했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은 사과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총선 고의 패배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한테 있는 것인데 뭐 의도적으로 한동훈 후보한테 그 책임론을 맡긴다라고 해서 그게 돌아가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이 수렁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지지 세력이라도 좀 담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총선 백서도 이미 국민들은 누구의 책임인지 다 알고 있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책임 많고 한동훈 후보도 좀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책임은 누구한테 돌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자꾸 한동훈 책임론이다, 한동훈 후보 책임이다 이렇게 해봤자 뭐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자꾸 예. 자신들만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한 2주 정도 있으면 또 전당대회 결과도 나올 테니까요. 첫 번째 이슈 키워드는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태그 당권 레이스 본격화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들의 이슈 경쟁이 초반부터 뚜렷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먹사니즘, 민생과 실용 노선을 전면에 내세웠고요. 또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의 다양성 회복, 일극체제 타파를 기치로 내걸었는데 이 김두관 후보의 목소리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힘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출마 자체만으로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이라고 하는 게 한 사람에 쏠려 있을 때 또 다양한 목소리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김두관 의원이 출마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지만 꼭 필요한 목소리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리고 또 지도부에게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과 달리 민생이라든가 먹사니즘을 준비하면서 준비된 뭐 대통령 후보 그리고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고 앞으로 이 대안 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뭐 연임은 뭐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연임은 되겠지만 또 소수의 꼭 필요한 목소리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뭐 사실 이재명 후보가 뭐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추대 찬반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면보다는 그래도 이제 다른 후보들이 함께 나와서 경쟁하는 모습이라도 이런 모양새라도 구색을 맞추는 것이 민주당에는 좋겠다라는 판단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일기 지도부가 될 때 이재명 대표가 얻은 득표율이 77.77%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김두관 후보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나 더 잠식을 할 수 있을지, 내지는 뭐 호짜리 정도에 불과한 미미한 지지를 얻을지, 이제 그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에는 아마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연임 반대 의견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과반을 넘고 있습니다. 51%.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서 실용주의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 온갖 입법 폭주의 탄핵으로, 탄핵 정국, 정쟁으로 물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실용만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 진정성이 과연 얼마나 국민께 가서 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 먹사리즘을 앞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종부세, 금투세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사실 이 주제들은 다루기도 되게 민감하고, 근데 뭐 여야를 나눌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주장하던 내용들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견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어떤가요? 부정적인 의견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소수 주주지만 예. 올해는 5천만 원 이상을 벌었는데 그 다음에 뭐 1억 이상을 잃은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한때는 많이 벌었지만 그때 세금을 냈는데 그 다음에 더 2배로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실은 저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집을 못 가지신 분도 많고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진 분들도 많고 아직도 부동산 가격은 우리 청년들이 집을 구입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종부세를 감세하면 중도축이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략으로만은 해결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종부세를 만약에 폐지한다 할지라도 예. 대안을 마련해서 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문제, 부동산 집 부족의 문제, 그리고 한 사람이 과도한 집을 사는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견제할 수 있는 견제책이 나와야지만이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를 없애더라도 그 비판을 좀 감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재적 대선 행보라는 해석도 좀 나오는데, 그렇죠. 여당 입장에선 좀 환영할 만한 한 내용입니까? 뭐 재검토하게 돼서 실무 차원에서 예. 이것이 이제 논의된다면 뭐 반가워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에 박찬대 의원의 경우에도 뭐 일종의 에드벌룬을 조금 띄운 바가 있었죠. 종부세, 금투세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성장도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본래 그 보수 쪽에서 선점하고 있는 이슈인데 예.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서 중도로의 확장을 조금 묘책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상 이게 뭐 상징적인 의미지, 봐라 우리 이런 것도 한다, 이런 것도 논의한다라는 차원에서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실질을 담고 있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야기 또 했던 것 중에서 탄핵 전국으로 물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난 4일에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법사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 찬성 청문회를 여니까 뭐 탄핵 반대 청문회도 또 열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는데요. 하지만 또 여당은 이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절대적으로 위헌 위법한 거죠. 우리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정말 유례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국회에 이제 청원 올라온 걸 가지고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뭐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은 형사소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런 특권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말 그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정도의 아주 중대한 법과 헌법의 위반 행위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청한 국회에 청원을 낸 사람 자체가 국보법을 5차례나 위반한 범법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탄핵 청원의 사유 또한 해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대북 확성기 사용했다 뭐 이런 이유들을 탄핵의 근거로 이제 삼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여서 정청래 위원장이 본인의 어떻게 보면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법한 이런 행동으로 계속 몰아붙이겠다. 거기다가 이제 반대 청원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또 청문회를 하자. 2중, 3중으로 이런 것들을 국민한테 이제 본보기식으로 이렇게 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는 생각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탄핵 열차를 태우겠다. 이런 심산으로밖에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예, 탄핵 청원, 탄핵 반대 청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탄핵 청문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 권한이죠. 국회의 권한인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법에 정해진 자신의 권한을 없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합니까? 아니 남들 같은 경우는 없는 권한도 있다고 할 건데 있는 권한은 좀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탄핵 청원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지금 민주당 쪽이라든가 또는 탄핵을 찬성하는 쪽은 13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근데 탄핵을 반대하는 청원들은 이제 늦게 시작했기 때문이지만 한 5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차라리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탄핵 반대 청원이나 빨리 좀 하라고 사람들한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135만 명 가까이 탄핵 청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되새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아니 그럼 135만 명의 탄핵 청원 동의자도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권한쟁의 심판하지 말고 국민의힘이 뭘 잘못하고 있고 용산에 대해서 어떤 쓴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고민해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됩니다. 예, 여야 입장이 다른 이 주제까지 좀 이야기해봤습니다. 여야 전당대회 이슈 그리고 국회 상황까지 오늘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